네, 안녕하십니까. 신현진의 신경안과. 오늘은 편두통 약이 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한 24살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과거력상 2년 전에 라식을 해서 이미 시력이 좋았던 분이셨었고요. 근데 갑자기 오셨을 때는 원래 1.0, 1.6된 시력이 0.1로 확 떨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마이너스 4디옵터의 근시, 원래 라식이라면은 근시가 원래 빵이 됩니다. 빵이 됐는데 다시 없던 근시가 생겼던 것이죠. 안압은 정상이었었고요. 이 마이너스 4디옵터의 근시를 안경으로 교정하니까 그때 환자분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1.0이 나오셨습니다. 실제 우리가 색역등 현미경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 우리가 전방이라고 해가지고 이 각막과 뒤에 있는 홍채 사이에 그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이 굉장히 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자세히 여쭤보니까 원래 편두통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최근에 신경과에서 편두통 약이 전했던 게 잘 듣지 않자 새로운 약으로 바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약물을 가져오세요. 약물을 좀 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요. 우리가 아니나 다를까 의심했던 약은 바로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입니다. 이 토피라메이트, 토파맥스 이 약은요. 우리가 편두통 약 또한 간질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약물들이 안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근시, 아까 말씀드렸던 없던 근시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폐쇄각 녹내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 약물들이 이 선모체, 이 슬라리 바디나 선모체에 부종을 일으켜가지고 이 수정체가 앞으로 이렇게 밀게 수정체가 앞으로 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러면서 없던 근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수정체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 홍채도 앞으로 밀리면서 이 전방, 즉 각막과 이 홍채 사이의 전방 그 앵글이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모체에서 나온 방수, 눈에도 우리가 혈압처럼 눈에 압력을 유지하는 물이 있는데 그걸 방수로 합니다. 이 방수가 앞으로 나와서 이 홍채하고 각막 사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방수가 못 나가고 눈에 고이는데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안압이 확 오르고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전에 의해서 없던 근시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안과 검사에서는 새로 생긴 근시와 그다음에 좁아진 전방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토피라메이트가 원래는 편두통약 간질약이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다이어트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토피라메이트가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편두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없던 근시가 생기면서 시력 저하를 호소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중인 약물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비만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만약을 드실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식욕이 없다 보니까 다른 전반적으로 약을 다 식사를 좀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눈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 코발라민, 비타민 B1, 티아민, 비타민 9, 엽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특히나 시력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약을 과도하게 드시는 경우에 만약에 시력이 떨어져 있다, 시신경이 창백하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비타민 검사를 내보고 이런 것들이 결핍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두통약 토피라메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던 근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안압을 올려가지고 녹내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고서 시력이 떨어진 것 같은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시고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